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4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장 후반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 3거래 연속 하락 마감한 이후 오늘은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개장 이후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0.08% 하락한 2,359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7%의 낙폭으로 840선 초반대에서 역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4% 넘게 하락 마감했던 빅히트엔터가 오늘 상장 이틀째인 오늘도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이후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14%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한편 관련주 중에서는 넷마블과 초록빵 같은 종목들은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수산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앞두고 수산식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 CJ 시푸드와 사조 시푸드, 동원수산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9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의 충격으로 9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만 2천 명 줄어들면서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실업자는 11만 6천 명 증가하면서 5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이번 주는 내내 좀 하락하는 말이 많아서 고민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주챔쇼와 종목별 대응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장이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국내 증시도 미국과 같이 또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0.09% 소폭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지수를 끌어올렸던 원동력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유동성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지금 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실망감에 미국 증시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국내 증시도 같이 또 흐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추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이 11월 대선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대선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시장의 그동안 반응은 이제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결국은 이제 이후에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결국은 이제 이 부양책이 협상이 전이든 후든 당연히 협상이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일시적인 어떤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밀렸다가 이제 후반에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분위기 자체가 결국은 현재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S&P 선물지수의 어떤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장에 대한 어떤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이제 다시 이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 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쪽으로 오늘 시장의 방향성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국내 증시의 흔들림, 이 변화는요. 어제부터 해서 사실 외국인들 쪽에서의 포지션은 상승 쪽으로 베팅이 되어 있는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장 후반에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결국은 이제 빅히트엔터의 상장 기대치가 높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상장이 되고 나서 결국은 이제 투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이런 빅히트 엔터의 상장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됐던 이런 부분들이 엔터주라든지 또는 음원 관련주들의 투매로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빅히트 다시 한번 주가가 또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하고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빅히트 관련주, 뭐 음원주라든지 또는 이제 엔터주들 오늘 이 하락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빅히트는 오늘 15% 정도 떨어지고 있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0.4%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N 같은 경우에도 빅히트가 급락이 나왔지만 이제 하락 이후에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그리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하고 분위기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오늘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 뭐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으실 텐데 결국은 개별적인 어떤 이벤트성 약세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볼 때 지금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옵션 포지션이 오늘 아침부터 상승 쪽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해도 오늘 외국인들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의 매도라든지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금액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오늘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이번 주간으로 좀 계속의 약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세 흐름 자체가 이벤트성이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반등에 대한 좀 기대를 좀 가져보자. 그리고 시장은 여전히 상승 쪽으로 보고 가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이 결국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빅히트 하락의 영향으로 함께 밀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장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 옵션과 선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여전히 상승장을 전망하고 계시고 오늘 장은 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어보셔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시장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예, 코로나 이전에 사갖고, 네. 예, 18,000원에 20%거든요. 네, 1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제 그 이전에 사갖고서 너무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좀 어떻게,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떤가. 네네. 이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고 그러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삼성 엔지니어링 1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올라오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을 지난 이제 코로나 발생 전에 사셨다는 게 올해 초에 혹시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올해 초에 매수하셨다면 이미 주가가 좀 하락세로 그죠? 네. 하락세 분위기였는데 혹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그냥 방송에서 보고서 했어요. 네, 그래요. 사실 그 코로나 전과 후, 이 분위기는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죠? 그죠? 잘 몰라요.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네네. 결국 이 기업도 실질적으로는 경기에 좀 민감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경기가 좋아야 이 사업도 좋아지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그만큼 사업도 좀 안 좋아져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도 시장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는 아직 회복 속도가 좀 더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가 회복돼도 이 기업이 뒤늦게 따라가는 기업이거든요. 같이 이제 바로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어떤 재료들 아니면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요. 네. 중요한 건 이 기업이 그렇다면 시간을 좀 투자했을 때 과연 내가 매수한 가격 또는 이상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놓고 본다면 네네. 18,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충격이 와서 주가가 떨어져 있고 아직까지 올라갈 순서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좀 눌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시 올라오긴 할 거예요.
근데 종목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또는 이제 종목의 순서가 좀 뒤에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예. 그럼 지금 혹시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그래도 좀 있잖아요. 네네. 추가 매수도 막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기업은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좀 힘이 없으세요? 네. 힘내시고요. 네. 네. 자, 네. 힘내셔야 이 종목도 올라가요. 아시겠죠? 네. 네. 9,000원 정도 만약에 9,000원 부근까지 한번 내려온다면 네. 지금 1,500원이잖아요. 네네. 9,000원 정도 부근에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괜찮아요. 네, 네. 회사를 믿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올라오면 어쨌든 18,000원은 가격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네네.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15,000원 정도까지만 와도 아마 본전 내지는 수익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평균 단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15,000원까지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잘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힘내시고요. 네. 처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초에도 매수를 하면 안 됐어요. 사실. 네. 네, 주식이라는 거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바라봐야 되는 시기지 위에서 저렇게 떨어지는 시기에 잡을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아, 네.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경제가 회복되지 못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보유하시면 길게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9,000원대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목표가 15,000원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유니슨이요? 유니슨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300원에 50불. 네, 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요. 예, 예. 네, 지금 좀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 그린 뉴딜 정책주로, 네. 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매집을 했는데, 어저께 많이 올랐죠. 1,700억이 넘는 저기를 수주를 했는데, 어째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대응 전략 좀 궁금해가지고. 아, 네네. 어제 수주 공시가 있어서 장중에는 20% 이상 올랐는데 그게 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네요. 예, 네, 앞으로 대응 전략을 한번 어떻게 하면 짜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전문가님, 유니슨 5,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오늘은 6%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이제 풍력 관련주죠. 유니슨이.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뭐 최근에 보면 최대 주주 변경 소식도 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에 잠시 이제 거래가 정지되는 내용이 결국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매수 가격이 5,300원이세요. 예, 예. 최근에 뭐 9월 달에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8월 달에 주가가 또 올라오는 시점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올라올 때 했어요. 네. 근데 수익이 났다가 또 눌렸다가 다시 또 네.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린 이제 정책주라고 하면 이 정책주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혹시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하셨나요? 좀 오래되셨어요? 어떤 매집 앉아요? 주식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우리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오래되진 않으셨어요? 1년은 넘으셨나요? 예, 그러면 이 정책주들이 그동안 이제 보면은 항상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한번 올라와요. 근데 이 지속성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시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되던가요? 정책에 대한 힘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는 다시 또 떨어지죠. 그죠? 예, 예, 예. 유니슨도 마찬가지예요. 풍력주들도 과거에도 이제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친환경 정책들은 그동안 계속 나왔던 정책이거든요. 예. 유니슨도 지금 주가를 보면 그런 시기마다 주가가 이제 올라왔다가 결국은 계속 크게 빠져요. 그죠? 예. 올라왔다 계속 빠지잖아요. 근데 예. 지금 유니슨은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어떤 그 상승, 이 분위기를 본다고 해도 사실 지금 상승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최대 지금 뭐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었지만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갑자기 이제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결국 유니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수익이 나고 있다면 수익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어제 대규모 거래가 나왔죠. 그죠? 예. 그리고 5,720원이 저점이거든요.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대규모 수주 공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가격을 못 넘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네.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수익이지만 나중에는 손실로 바뀌어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손절가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네. 기업은 너무 낮게 잡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은 최대한 좀 잘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5,990원 있죠? 네. 이 가격을 6,000원 정도로 손절가 잡으세요. 6,000원 네. 손절가 잡으시고요. 반등 나오면 아마 올라갔다가 최근에 어제도 거래 많았었는데 주가 밀렸잖아요. 이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 보시고 7,000원 위로 한번 쏘아 올리면 그때 나오는 걸로 수익 실현 하는 네.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아시겠죠? 잘하겠습니다. 네, 전략 잘 세우시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720원이 무너지면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6,000원,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8,700원이요. 78,7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인데요. 네, 10%요. 어떤 네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아니 이거를 좀 조금 더 들어가 볼까 그래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아, 조금 더 매수해도 될지 네, 궁금하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일양약품을 78,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네. 이장약품 지금 현재 그 매수를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 아니 이거를 한번 네. 그냥 조금 보고 나오려고 네. 들어갔다가 네. 제가 기회를 잠깐 뭐 했냐라고 놓쳐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는 네. 또 계속 좀 또 빠지네요. 이번 주에. 지금 78,7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매수하신 지는 며칠 지나 되신 거예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정도 됐다. 그러면 네. 지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꽤 많았어요. 네, 그런데 제가 놓쳤어요. 뭔 일을 하다 보니까는 네. 그때를 많이 놓쳤어요. 지금 기회가 3번 이상이나 왔는데 놓쳤다는 건 결국은 네. 계속 이 주식을 실시간으로 이 주식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 기업은 아예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기업은 주가를 보세요. 과거부터 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죠. 네. 그렇죠? 이게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 묶여서 그런 거거든요. 아, 슈펙트라는 물질이. 그래서 지금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슈로 인해서 잠깐 올라왔다 빠지고 해요. 근데 예, 이때 매도의 기회를 놓치잖아요. 예, 예. 그러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아,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 일양약품은 추가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 손절가도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손절가 잡고 더 네. 가야 돼요? 네, 지금은 7만 아니, 저는요. 네, 조금 장기간 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신경 안 쓰고 하거든요. 네. 지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예. 근데 이 기업을 장기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2007년도에 이 기업을 매수를 해서 물렸어요. 장기로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이 네. 기업이 회복이 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015년도에 와서야 회복이 됐어요. 그랬어요? 네, 2007년도에 만약에 매수한 보신 분들은. 예. 근데 주가는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8만 원에서.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만약에 2015년도에 매수했다가 만약에 장기로 본다. 이 가격에서 하신 분들은 결국은 2020년도에 와서야 지금 온 거예요. 매수가 회복이. 아, 이 기업은 지금 거의 고점 가격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어느 선에서 빠져나와야 되나요?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만 천 원이 손절가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은. 7만 1,000원이요? 7만 천 원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아마 빠르게 올라왔다 빠질 수도 있어요. 예, 예. 걸어놓을게요, 그러면은. 그러면 지금 제가 보면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예. 지금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서 항상 이 기업은 8만 5천 원에 걸어 놓으세요. 아, 85,000원에 네, 8만 걸어놓으라고요? 5천 원이요. 예. 그리고 지금 7만 1천 원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요. 예, 예. 왜냐면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들도 임상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시죠? 네.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주가 한번 흔들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쯤 그렇게 걸어놔야 되나요? 보통 대충 기간은요, 그냥 내일부터 바로 걸어놓으시면 돼요. 항상. 매일 걸어요? 매일 거셔야 돼요. 이 기업은 아니, 매일매일 근데 체크하셔야 제가 돼요. 집에서 컴퓨터를 안 하고 네. 증권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 기업은 그래서 아. 못 보시는 분들은 하면 안 되는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아침부터 증권회사에 전화하셔야 돼요. 아침마다요? 네. 아니 매일 좀 걸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나오셔야 돼요. 이 기업은. 네, 자. 네. 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71,000원으로 잡으시고 매도는 85,000원에 매일 잘 걸어 놓으셔서 손실 없이 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만도. 만도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8,600원에 20%요. 네, 38,600원에 비중 20%요. 예, 예. 그게 네, 어떻게 어떤 점이 해야 되나? 궁금하세요? 이게 더 갈 건가, 아니면 그냥 손절하 하루 작은 거로 갈까, 제가 고민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고요. 네,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만도는 38,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까요? 네. 참 이런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고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매수를 하시는지 이거 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도 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 기업을 매수하신 분은. 근데 만도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25,000원 아래에 있을 때 계속 이 기업을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4월 달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7월 달, 6월 달, 7월 달 계속 오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미 올라가고 나서 고점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밑에 주식은 싸게 사야 되는 거거든요. 만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매수 시점은 좀 지나간 뒤에 이미 뒤늦게 좀 매수를 하신 거고 만도의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기 전 그 고점까지 이미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이 다 된 상태에서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도는 지금 당장은 파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수 시점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공부를 좀 하시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만도는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 기업은 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아마 4만 원 위쪽으로도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4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수익 실현도 지금 가격이 거의 뭐 없잖아요. 수익이 별로 4만 원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타이밍이 좀 안 좋기 때문에 4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지금 현대차를요. 네네. 지금 산 가격보다 빠지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할까 지금. 그러면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8만 5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입니다. 1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0% 들어가셨어요? 예. 네, 오늘 17만 1,000원대까지도 내려와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현대차 1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18만 5천 원 가격 역시 지금 거의 뭐 최고점이에요. 예. 현대차가 더 갈 줄 알고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주가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근데 평소에 이 방송을 좀 자주 보세요? 자주는 안 보고요. 네. 들어가고 나서 네. 유입하고 나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 기업은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방송에서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이 기업은 지금 사놓고 가면 된다. 모아놓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수익이 날 수 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움직이고 좀 밑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먼저 보게 돼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 다시 주가는 크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현대차는 제가 과거부터 얘기해드렸던 건 이겸은 13만 5천 원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고평가예요. 즉 비싼 가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거의 뭐 정말 비싼 가격에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불안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미 시장도 지금 올릴 만큼은 이제 현대차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거의 다 했어요, 사실. 이제는 예. 다른 업종, 뭐 시총 상위주들 다른 업종 쪽으로 또 시선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대차는 지금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지만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왜 못하고 나요? 16만 6천 원 있죠. 16만 6천 원짜리를 손절가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아마 다시 한번 반등은 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 가격이 18만 5천 원이시잖아요. 예. 그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8만 원 정도까지만 오면 그때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만 5천 원에 지금 팔아란 말씀이죠. 16만 6천 원을 손절가로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18만 원에서 파시면 되고요. 만약에 16만 예. 6천 원 이 가격을 깨게 되면 이거 종가 기준이에요. 깨게 되면은 그때는 정리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싼 가격에서 다시 한번 사세요. 그때를 노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팔면 어떨까? 지금은 결정이 안 났어요. 아직 하락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올라올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그럼 지금 팔아버리면 내일 다음 월요일날 갑자기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쉽죠, 그죠? 지금 제가 네. 이거를 주식에 대해서 전 모릅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예, 예. 그 손절가 16만 5천 원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예. 16만 6천 원이고요. 5천 원이 아니라 예. 16만 6천 원 가격을 만약에 이 기업 주가가 깨게 되면 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네. 주식 대우증권에 하고 있는데 거리 지금 연락을 해야 합니까? 주식 거래를 직접 안 하세요? 네, 합니다. 직접 하시면 돼요. 아, 직접 매도 주문을 넣으셔야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좀 비싼 편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은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가격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가 흐름을 보셔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을 해서 16만 6천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요.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18만 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일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를 했고요.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 시장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지, 현재 시장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 종목들은 어떻게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될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결과물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하고 디테일한 전략들을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더욱이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시장 방향성이라든지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중요한 팁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주식 고민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하셔서 종목별 대응 전략이나 시장의 향후 전망 같은 부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약간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역시 시장 분위기를 타고서 좀 눌린 부분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눌림목 정도의 어떤 매수 구간으로 본다면 매수가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매수를 하실 때는 장중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종가 부근에 좀 3시 이후에 매수하시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리고요. 한미반도체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잡아드린다면 이 기업은 13,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 주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목표 주가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가능, 그리고 목표 주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SM은 3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어제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3,8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신 분은 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수익이 났던 상태에서 수익 실현을 못하고 나서 주가가 밀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SM의 경우에는 사실 뭐 주가는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 자체는 결국은 이제 BTS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또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이 부분 때문에 투매가 좀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매수하신 가격 정도의 수준이라면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SM은 지금 수익에서 손실로 바뀐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 경우 35,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잡아두신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수산 INT입니다. 수산 INT는 1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의 급등이 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이제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이긴 한데 12,7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최근이신 것 같아요. 뭐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가 보는 상황이라서 좀 약간의 걱정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수산 I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14,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오르는 2차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전 고점보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잡아두고 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절가 제시해드린다면 14일날 이제 거래가 들어왔던 그 봉의 저점 가격이 11,800원이거든요. 11,800원 손절가 대응하시고요. 올라오면 14,000원 부근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8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날입니다. 다날은 5,1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9%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5,120원에 매수하셨다면 역시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다날의 경우에도 뭐 최근에 뭐 시세가 그만큼 좀 많이 났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휴대폰 소액 결제 관련주 결국 언택트와 관련해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수혜주로서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소액 결제라는 그런 사람들도 좀 많아지고 그런 이슈를 좀 탔던 기업이라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다날이 굉장히 과거의 어떤 흐름하고 지금하고는 조금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고점이 한번 올라오고 나서 고점이 다시 한번 새롭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좀 꺾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날의 경우에는 추세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5,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되 이 기업 손절가를 같이 잡고 가셔야 돼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4,000 밑으로 봤을 때 좀 여유 있게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4,8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800원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5,5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틸렉스입니다. 유틸렉스는 33,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유틸렉스 기업의 주가를 보면요. 상당히 거칠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겁니다. 네. 주가가 계속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 횡보하고 있다는 건 추세가 없다라고 해서 비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세가 없는 가운데서 슈팅이 나오고 또 급락이 나오고. 그래서 유틸렉스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33,100원에 매수하셨다면 아직은 수익 중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갑작스럽게 손실로 바뀌는 경우도 생겨요. 지금 이제 분산이라고 하죠. 거래가 더 원래 있던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추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수익일 때 지금 이 수익을 지키자.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라서 손실로 바뀌기 전에 지금 수익이실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 43,000원에 5% 최근에 샀거든요. 네, 43,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최근 일봉만 보고 나름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큰 걸 보니까 이게 네. 싼 가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네.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한 2만 원 정도 되면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거래량도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네, 보니까 잘못 좀 본것 높은 것 같아요. 같아서 네, 네. 보유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대응 전략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일진 머티리얼즈 4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래도 이분은 본인이 잘못 판단했다는 네. 걸 좀 알고 계세요. 네, 전세를 보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식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 이제 다행스럽게 비중이 5%라는 것도 좀 다행이고 주식을 네네. 이제 살 때 실수로 우리가 잘못 네. 사면 손실이 나잖아요. 손해가. 그렇죠.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주식을 아. 매수할 때는 이런저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실적 지금- 이런 것만 네. 봤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게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느끼고 네. 있다는 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번에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좀 봤거든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이 기업이 네. 하고 있는 게 일렉포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올라갈 때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근데 최근에 네. 시세를 보면은 전기차 관련주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요. 테마가 끝났나요? 관심이 테마- 없는 것 같아요. 테마라는 건 끝났다라기보다는 원래 네. 한번 들어왔다가 한번 또 빠져요. 네. 그러니까 밀물 썰물처럼 한번 들어왔다 빠지고 또 나중에 갑자기 또 한번 들어왔다가 또 빠지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흐름을 잘못하면 좀 뒤늦게 타면 그때는 네, 이렇게 고생을 그런 하게 것 되는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질 때 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네. 나서 이제 떨어지면은 그때 보거든요. 원래는 그런 테마주들은 올라갈 때 봐야 돼요. 떨어지시면 그거를- 그때가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한 네. 2만 원 될 때 추가 매수가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네. 갖고 가던가 손절이 날 그거를 지금 추가 매수를 2만 만약에 한다면 2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만 얼마인가 뭐 저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 기업을 2만 원대까지라면 이 손실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지금 정리했다가 나중에 여기서 싼 가격에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제 그쵸. 비중이 작아서 그쵸. 이거를 그래서 이래도 이제- 되고 네. 저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중이 작으시니까 그래도 네. 선택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 기업 주가가 이제 네. 하락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네. 주가 보이시죠? 네네. 하락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그냥 계속 빠지는 건 아니에요. 빠지고 나서 일정 폭의 반등이 나오고 또 빠지고 나서 일정 폭의 반등이 나오고 네네. 빠지고 나서 일정 폭의 반등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네네. 아직은 반등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등이 네. 나오면 43,000원 부분에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네. 그냥 밀린다 그러면 네. 손절가를 너무 낮게 잡지 마시고요. 지금 밑에 보면 네. 4만 원 정도까지 한번 밀렸었잖아요. 최근에. 네네네네. 그 가격까지 보지 마시고요. 손절가는 네. 최대한 좀 줄여서 네. 41,5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 보세요. 아, 네, 그럼 그리고 일단은 갖고 가는 게 낫겠네요. 41,500원 깨지 41,500 않으면 까지. 깨지 네. 않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43,000원 부분에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네네. 41,500원을 깨게 된다면 그때는 정리했다가 나중에 싼 가격에서 다시 사세요. 그게 낫겠네. 시간적으로 보나. 그렇죠. 네. 기회비용 이런 것들인가. 그렇죠. 비중이 뭐 50% 60%라면 이렇게 못해요. 다행이에요. 네네네. 이게. 아,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에서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41,500원으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영어테크요. 로보 영화테크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1,100원에 20%입니다. 네, 21,1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오늘 갑자기 이게 뭐 5% 내려가나요? 네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영화테크 2만 1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5% 이상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많이 빠져서 뭐 흔들려서 좀 약간 좀 걱정이 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 네네. 근데 지금 매수를 하실 때 2만 100원에 매수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매수하실 때 가격이 지금 생각을 해보면 좀 비싼 가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비싼 가격이라고 네.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좀 비싸게 좀 그쵸. 매수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주가를 보면은 과거 지금 최근에 한 2년 정도 안에서 이 기업의 거의 최고가를 찍었거든요. 근데 영화테크는 지금 기업 내용 딱 보면 이 기업이 지금 순이익이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지금 적자거든요. 마이너스. 그죠? 예. 적자 기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왔다. 그러면 이 기업은 테마적인 요소로만 움직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결국은 단기 물량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거고, 갑자기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내려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쯤이면은 차익 실현, 수익 실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물량들이 빠져나오거든요. 지금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9월 달에 한번 주가가 올라갔다가 확 흘러내렸던 거 보이시죠?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빠진 거거든요. 단기 거래들을 하니까. 지금 영화테크는 뭐 사놓고 나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들보다 주가가 흔들려도 이상할 게 아닙니다. 당연히 흔들릴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18,000원 정도 가격대만 손절가를 좀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가격 깨지 않으면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올라오면 지금으로 보면은 위쪽으로는 22,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릴 여지가 있거든요. 22,000원이요? 22,000원이요. 그럼 올라오면 예. 22,000원 부근에 오면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18,000원, 목표 주가는 22,000원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정말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물을 타야 되나?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18,000원 손절가 잡아드렸죠. 예, 예.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예. 확 밀릴 수 있어요, 주가가. 예. 그러면 손실이 커지죠.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손절가만 18,000원 잡으시고 22,000원 올라가면 네. 팔겠다. 이렇게만 거의 기계적으로만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유,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로 급등을 했는데 이에 비해서 실적은 좋지 않은 기업이라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손절가 18,000원, 목표가 22,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 빠르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저는 네. 원익 QNC를 17,149원에 네. 40% 구매를 했어요. 네, 원익 QNC를 17,149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은 40% 맞으세요? 40%,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네네. 사실 기업은 되게 반도체 기업으로 좋은 건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아, 어떻게 주가가 해야 너무- 되는지 지금, 네,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지금 한 네. 6거래 연속으로 좀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원익 QNC 17,149원이 매수가이신데 반도체 기업이라서 좋다고 보고 계시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회사가 좋은 기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원익 QNC라는 회사가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무조건 매수했다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주식을 왜 사는 건가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네. 그만큼의 시세 차익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싼 가격에 사는 게 더 유리할까요? 수익으로 나오는데 아니면 싼 가격에 샀을 때 사고서 이제 파는 게 더 유리한 걸까요? 수익을 내는데? 네, 낮은 가격이 맞는데 네. 항상 얘로 인해서 많이 수익을 봤었어가지고 네.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사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원익 QNC 이 회사를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네. 주가를 보면요. 이 기업이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거든요. 이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기업이 2020년도 초에도 그 가격대에서 고점 딱 찍고 나서 밀렸어요. 그죠?
아, 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그때 고점 딱 찍고 나서 밀렸어요. 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딱 그 가격에서 고점을 찍고 밀렸습니다. 그죠? 아, 네. 이 가격은 사는 가격일까요? 파는 가격일까요? 파는 가격이요. 그쵸. 어떻게? 그러니까 밑에서 네. 산 사람들이 싸게 사서 올라가서 파는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그 가격에 사신 거예요. 네. 과거에 이 기업을 매수해서 수익이 냈다. 그럼 이 가격보다 분명히 아래에서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 수익이 났던 거고요. 원익회원 네. 씨는 지금 물론 여기서 이제 한 번에 그냥 계속 밀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장의 네. 최근의 분위기도 조금 이제 약간 변동성이 있었던 장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네. 기업은 아직까지 흐름으로 보면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네.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시장 분위기만 살아나면 이 기업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여지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릴 텐데요. 손절가는 네. 14,500원 정도까지 조금 여유를 두고 보세요. 네. 그리고 올라오면 지금 매수한 가격대는 무슨 가격이라고 했죠? 매도를 해야 되는 가격이라고 했죠? 네, 네. 그죠? 17,200원에 매도를 하시면 돼요. 이 기업은. 아, 예. 네, 다음부터 매수하실 때는 가격을 한번 잘 보세요. 좋은 네, 그거 알고 있는데. 네, 좋은 네, 기업이어도 네.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손절하지는 마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17,2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보판지인데요. 매수가는 8,2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사모판지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제 한 번씩 또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세를 보고서 매수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8,200원이라면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그 대량 거래 이후에 오늘 조정봉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감내하시고 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보다 아직까지 위에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지키는 선에서 일단 손절가를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250원 정도만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요. 반등 나오면 아마 8,6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또 한번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8,6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빠르게 좀 수익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8,250원, 목표가는 8,6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는 3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힘든 종목이죠. 31,9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는 건 지금 거의 뭐 고점 부분이나 마찬가지예요. 31,900원이라는 건 32,000원이 거의 뭐 이 부분이 고점이었으니까.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어떤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다음 시세를 준비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음의 시세가 이 기간적으로 좀 길어지게 된다면 실명 매물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갑자기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니아의 경우에는 지금 역시 가격적인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기업은 손절가는 좀 여유 있게 좀 잡으셔야 됩니다. 23,800원 정도를 손절가 잡아주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가 31,900원 높아요. 제가 볼 때 3만 원 정도만 와도 좀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는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매수가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23,800원으로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아이스크림 에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는 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언제 반등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반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이 되거나 그런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전까지 실적도 사실 뭐 올해 뭐 좋아질 거다? 뭐 그런 기대감. 결국은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데 기대감과는 다르게 실적도 적자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이스크림 에듀는 이제 테마성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고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잘 빠져나오지 못하면 사실 나중에 꽤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는 지금 10,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 포지션 포인트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00원 정도 왔을 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매수 가격은 이제 정리해야 되는 가격에서 매수하신 거예요. 목표 주가 10,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뭐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당장 파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8,000원 정도 밑으로만 깨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8,000원에 목표 주가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은 36,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메리트를 보고 가야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3월달 주가 상승 이후에 한번 크게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그 당시 주가의 절반 정도 수준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최근에 뭐 주가가 거래가 중간중간 한번 튀기 시작을 했는데 중요한 건 가격적으로 그냥 믿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중간 변동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끌 수도 있어요. 올라간 데까지. 하지만 시간 투자만 하신다면 수익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40,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신다면 40,0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목표 주가 4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투자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40,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제노레이입니다. 제노레이는 11,3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11,34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는 건 사실 매수 가격도 비싸요. 계속 사실 우리가 팔아야 되는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노레이는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 거래도 지금 거의 마르고 있잖아요. 고점에서 거래가 없으면서 눌리는 거야 괜찮은데 사실 지금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거래 없이 눌린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거래들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마르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제노레이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 손절가 잡고 목표 주가 잡고 하셔야 됩니다. 손절가의 경우에는 9,8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9,800원, 목표 주가는 11,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2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식품주를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식품주 같은 경우에 사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대상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업종도 아니죠. 그래서 안정성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안정성에 투자한다는 건 결국은 쌀 때 매수를 하는 전략이 맞다라는 거죠. 지금 대상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주가 하락 이후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건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업은 좀 안전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이제 주가에 이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큰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죠. 즉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7,000원이시면 사실 싼 가격에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이 좀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기업은 기다리시면 어쨌든 수익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29,000원 정도. 그래서 기다리신 다음에 29,000원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 주가 2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지금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 29,000원 잡아드렸으니까요. 보유하셨다가 손실 없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TI입니다. STI는 16,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16,700원에 지금 매수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9월 정도쯤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STI도 최근에 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이 기업 역시도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중이 좀 많다라는 거죠. 이 기업은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싣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이 변동성이 조금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비중을 굉장히 크게 싣고 가기보다는 20% 내지 30% 안에서
가시는 게 좀 맞았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은 상승에 대한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19,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시고요. 중간에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렸을 때 추가 매수는 더 하지 마세요. 비중 더 늘리지 마시고 흔들려도 19,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이 이미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주가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19,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국알콜입니다. 한국알콜은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10%라고 하시는데 차트가 무너진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차트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차트를 어느 정도는 좀 보고 접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가 이제 흐름이 바뀐 건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고 지금 17,000원에 일단 매수하셨다고 가정을 해놓으면 지금 17,000원 아마 주가 올라오고 나서 좀 눌렸을 때가 그때가 매수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매수하셨던 것 같고 중요한 건 16,000원 정도 가격대가 깨진 이상 그때부터가 사실상은 손절을 한다면 이때부터는 하락으로 바뀌었거든요. 시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6,000원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았어요.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뭐 추가적으로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자리라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내리기보다는요. 심리적인 가격대를 일단 지켜보고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000원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반등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반등은 15,000원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3,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3,000원이 지지가 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으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한국알콜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